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저는 처음으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시간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의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에 엄마,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속 어디에선가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박은영입니다.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켜 홀로 지내고 있고 평소에는 담담한 성격이라고들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번 일만큼은 참 쉽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손이 작은 분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 손으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 손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의 흔적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먼저 주방을 정돈한 뒤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인데 여전히 어머니의 체온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안방 한쪽엔 오래된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두운 갈색 무늬의 장롱이었습니다. 저는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디선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어머니의 비누 냄새가 함께 스며 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 저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접힌 옷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정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두듯 넣어둔 물건이 있는 건 꽤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새끼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오래돼서인지 금방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색이 바랬고 구석은 다소 해져 있었지만 노트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성스레 적힌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이 글을 보게 될 날이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엄마가 참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다. 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노트를 잡은 채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마음을 입술을 깨물며 겨우 누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넘기자 어머니의 일기가 한 페이지씩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날짜는 오래된 기록들, 제가 결혼하던 날, 제가 아이를 낳던 날, 그리고 제가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던 그날의 기록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앞에서 손이 떨려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무슨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 생각하니 오랜 세월 묻어있던 감정들이 마치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에 멈춰 섰습니다. 다른 페이지와 달리 글씨가 유난히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이가 어릴 때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 아이가 괜찮은 척하며 자라준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저는 그 한 문장 앞에서 오래 참아왔던 울음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강함 뒤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걸 저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평생의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장롱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기에서 본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천천히 안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노트 위에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의 어느 겨울 아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셨고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 한쪽 구석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은영아, 배고프지요? 이리 와서 떡볶이 조금 먹어요. 그 말투는 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함을 어떤 날은 괜히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어머니처럼 저도 학원에 보내달라고 울며 떼를 쓴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늘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표정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뭐든 다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으로 저는 어머니 마음의 무게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따라 넘기면서 저는 결국 그날의 기록이라 적힌 페이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종이에 남은 잉크가 약간 번져 있어 아마 눈물 자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이가 집을 나간 날, 문 앞에서 아이가 울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그대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32이 되던 해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일과 육아에 지쳐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아이들을 하루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어머니가 제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나를 불안하게만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놀란 표정과 떨리던 손이 보였지만 당시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채 3일을 보냈습니다. 일기에는 그 3일 동안의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무사하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걸까? 그 아이는 늘 혼자 견뎌내는 습관이 있어서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아이들 울음이 들릴 때마다 은영이가 마음 아플 텐데 내가 그 마음을 왜 몰랐을까? 은영아, 미안하다. 내 어깨에 내가 너무 기대고 살았다. 저는 노트를 꼭 쥔 채 그때의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인데 방문 앞에서 작게 떨고 계시던 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왜 잊고 살았을까요? 어머니는 그날 일기를 남겨두고 평생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탓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마음을 헤아리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어린 딸이었고 그 어렸던 마음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미안함을 품고 사셨던 것입니다. 노트를 덮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영아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을 때 저는 어느 페이지에서부터인지 글씨체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손이 떨렸던 듯 문장 사이 간격도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손끝이 살짝 저릿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제게 밝히지 않았던 말, 그 말의 이유가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줄을 넘겼습니다. 은영이가 5살 때 그 아이가 열이 심하게 올랐는데 나는 그날 가게 문을 닫지 못했다.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플 때 저는 늘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분식집에서 밤늦게야 들어오셨던 장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게 손님이 많으면 장사를 놓을 수가 없었다. 안 그러면 그달 월세를 내지 못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유 없이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여린 부분을 저에게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은영이가 혼자서 울다가 잠든 걸 봤다. 그 얼굴을 보면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다. 저는 순간적으로 벽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투를 가졌는지, 왜 제 기분을 먼저 살피셨는지, 왜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제 마음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간 뒤 나는 은영이에게 엄마와 아빠를 동시에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늘 미안했다. 저는 일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흐릿했고 그저 집을 떠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혼자서 2배의 역할을 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스스로 평생 미안해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조용한 숨결까지 모두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엄마가 힘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지는 않은지, 제가 외롭지는 않은지만 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모난 말과 투정이 어머니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 아프게 살아오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말을 고요히 들어주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을 때 저는 손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까까지 읽었던 내용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을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장은 다른 페이지들과 달랐습니다. 글씨가 훨씬 작고 많이 연습한 문장처럼 여러 번 고쳐 쓴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적기까지 오래 망설이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엄마는 평생 너에게 고마웠단다. 저는 그 문장부터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한 감정만 생각해왔던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고마웠다고 적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 걱정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반대였다는 표현에 저는 잠시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들여다보자 글씨체가 더 작아지고 조금은 흔들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혼자였단다. 그 문장은 한순간 제 심장 깊숙한 곳을 그대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출산 때 누구도 곁에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으셨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던 그 시간 속에서 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숨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웃어준 첫날, 엄마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는 그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목구름이 차올라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바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제가 어머니를 살게 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장은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의 아래쪽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숨겼던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너에게 미안했던 이유는 엄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해서였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도 참고 웃었던 모습을 늘 안쓰럽게 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 제가 어머니에게 화를 내던 날도 속으로는 그래야 마음이 풀릴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를 이해하려 했던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어머니가 남긴 평생의 진심이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엄마 딸이라서 엄마는 평생 든든했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일기장 위로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미안해하며 살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기 속 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든든해하고 사랑을 숨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너무 늦게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딸이라서 든든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말에 작게 미소 지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도 들지 않는 조용한 방 안에서 어머니의 손글씨는 마치 제 마음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며 쌓아둔 작은 흔적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가 담긴 작은 바구니, 제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을 고쳐서 만든 수건, 그리고 머리맡에 꼭 두고 주무시던 낡은 라디오. 모든 게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의 옷이 걸려있는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만히 세월을 견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평소 가장 즐겨 입으셨던 분홍빛 가디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옷을 꺼내 들었을 때 바람도 없는데 가디건의 소매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가만히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따뜻함 같은 감촉이 방 안가득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그동안 이 방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을 하는 순간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은영아, 내 딸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평생을 견뎠단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을 고르고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때늦은 후회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말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드럽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들은 듯한 마음으로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 앉아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은 국화꽃 하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알았지만 저도 엄마 딸이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햇빛이 아주 부드럽게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제 말을 고요히 듣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마음까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슬픔을 넘어 제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와의 긴 여정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엄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